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소방호수 가방, 우유팩 지갑, 탄 재활용 상품 이렇게 나왔죠? 소방호수로 가방을 만든다고? 우유팩으로 지갑을 만든다고?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호수가 유통기한이 짧다고 해요. 6개월에서 1년으로 짧다고 해요. 왜냐면 강한 물을 뿌리려면 수압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버리면 다 쓰레기가 될 텐데. 그래서 업사이클링 벤처 기업인 파이어마커스라는 회사에서 이런 폐소방 호수를 구입해서 백팩이나 파우치 등 패션 소품을 만든다고 해요. 자, 소재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 강한 수압을 견디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튼튼하니까 내구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열에도 강하고 어떤 오염이 되는 것 때도 강하고, 그래서 그것이 뛰어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해요. 자, 여기 가방이 지금 있죠? 요거는 소방 호수고, 그리고 여기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죠? 제니 클로셋이라는 회사에서는 청바지를 재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까 재활용해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쓰레기들을 줄이고 뭔가 만들었던 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이 의미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실을 만들 때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들어서 그 실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분해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 분해되는 재생 섬유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구매를 하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쓰레기로 썩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이 분해돼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방을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을 보니까 버려지는 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접시를 만들었어요. 소품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그냥 버리고 나면 물론 재활용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여기도 시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보면 재활용 플라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각종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서울 재활용 플라자 윤대영 센터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주관을 한 취지와 성과가 어땠는지 보니까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재활용 플라자의 모토가 새로운 생각, 새롭게 만드는 재활용 플라자이다. 서울시가 재활용 플라자를 만든 것은 쓰레기 감축 때문이다.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곳을 다녀간 부모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방문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쓰레기가 덜 배출되는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점이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을 겪은 것도 자원 재순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9월 한 달 동안 열리는 개관 1주년 행사,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이런 운동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진짜 이게 우리 지구를 많이 아프게 하는구나. 지구를 훼손시키는구나.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서 인간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구나. 해를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부터 줄여야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온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유도 뭘까요? 이것이 과연 누구 탓이라고 돌리겠어요? 여러분, 콕 집어서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 전염병을 발생시킨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것을 전염시킨 딱 특정한 인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건 우리 인간이 모두가 잘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그동안 그런 인식 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훼손 동물들이 오염된 자연을 먹고 또 그 동물들이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고요. 또 그것을 먹는 우리들, 음식으로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전염병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생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심각성들을 깨닫고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이것들 몇 군데 한번 봐볼까요? 아까 말했던 소방호스로 가방을 만들었던 회사로 들어가 봤어요. 파이어 마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업사이클링 백이라고 있어요. 요게 그 소방호스 그런 걸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업사이클링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업사이클링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수거를 해간대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세탁을 하게, 그죠? 재단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재료만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의미만 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품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에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이거는 업사이클링 백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로스백도 있고, 이건 벌써 다 팔렸네요. 요거는 방화복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고 있는 그 방화복 있죠? 그 옷으로 만들었나 봐요. 자, 이거 한번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들어가 볼까요? 자,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재 방화복이라고 여기 지금 사진이 멋있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보아온 것 중에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소재, 그렇겠죠? 불에 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소재면서 여기 의미가 또 있네요. 그 가장 숭고한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곳에서 싸우는 바로 소방관들이 입고 사용하는 소재들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넣었어요. 이 회사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실제로 사용했던 소재를 이용하여서 제품을 만들거나 때로는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아이템을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소방관 아저씨들이 입었던 방화복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들을 만들었을 때 수익금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을 또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화상병을 보유한 재단에다가 직접 전달한다고 그래요. 여기에도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컴퓨터 부품으로 냄비 받침을 만들었대요. 컴퓨터 부품 버려지는 것들로. 그리고 현수막으로 에코백도 만들고, 불량 새 양말로 이렇게 손목 받침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수막으로 이렇게 환경교육 교구, 여러분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게 이렇게 키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페트병으로 만든 담요도 있고, 이면지로 포스트잇을 또 만들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업사이클링 했네요. 도시환경교육센터라는 곳도 있네요.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군요. 샵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기 아까 그 코알라가 있네요. 어려움에 처한 코알라, 호주의 야생 동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수익금은 호주 동물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거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정말 빨갛게 타버린 호주. 이거 보세요. 코알라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해요. 6개월 동안에 산불이 났다고 해요. 12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폐사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하네요. 이 사진 본 적 있죠? 선생님 이 사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산불의 원인이 보세요. 지구온난화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후변화를 가속시키는 게 뭐예요?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소각되면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피해를 많이 봤죠. 지금 기능적 멸종 상태가 많이 파괴되어서 8,000마리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기능적 멸종 상태는 특정 종의 개체 수가 너무 줄어서 더 이상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낮다. 오랫동안 생존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동물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었네요. 코알라 소방관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무릎 담요인데 쓰임을 다한 페트병을 가지고 업사이클 했대요. 그러니까 페트병에서 흑세사 원단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와, 기술도 되게 좋죠? 그렇게 해서 만든 거. 과정 한번 볼까요? 페트병을 수거했어요. 분쇄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원사, 실을 가늘게 뽑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페트병이 분해되는 시간은 8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알라 무릎 담요는 페트병을 업사이클 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보기에도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다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네요. 접으면 인형 같고 펼치면 또 무릎 담요 이렇게 이렇게 실용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네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또 망가진 우산들, 여러 곳에서 망가진 우산들을 보내줬나 봐요. 그래서 요 보내준 우산을 해서 여기에 우산 받침살이 있잖아요. 그 살을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성품을 만들었는데 악기예요, 악기. 그래서 우산 받침살하고 학교 나무 마루바닥이라고 해요. 나무에다가 우산살을 길이를 다르게 붙여서 이렇게 튕기면 소리가 나나 봐요. 그래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이런 악기를 만들 수가 있네요. 너무 재밌네요. 그죠? 이것도 신기해요. 이거는 뭘로 만들었을까? 업사이클 비즈 줄넘기. 화장품 공병을 업사이클링하라. 자, 우리 많이 화장품 병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레기로 남아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장품 열심히 발라도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면은 정말 여기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어서 미세먼지 오염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화장품은 고와진 우리의 피부도 도루묵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장품 공병 업사이클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공병을 이렇게 많이 수거했어요. 요 줄넘기에 들어가는 요게 펠릿이라고 하나 봐요. 요걸 만들었어요. 건강을 해치워버리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는 줄넘기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줄에다 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줄넘기가 나타나네요. 참 재밌어요. 그죠?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에 의미도 주고 또 이걸 가지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환경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내 몸도 건강해지기도 하고 정말 좋은 생각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네요. 이거는 뭘까요? 고양이 쿠션. 이것도 열어볼까요? 보니까 어머나! 양말을 가지고 손목 쿠션을 만들었네요. 왜 생산을 하다 보면 불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량 양말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양말을 만든 다음에 나온 그 실들 있죠. 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실뭉치를 가지고 그 몸통에다가 양말에 나온 실뭉치를 집어넣고 포장은 원단 인쇄를 했을 때 사용된 일회용 부직포 그걸 가지고 했네요.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업사이클링.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여운 손목 받침 인형이 탄생했네요. 자,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웃음도 주고요. 그죠? 버려질 수 있는 그 양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 줄여서 지구도 살리고 세 가지 뿌듯한 마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작은 관심, 우리의 작은 의식의 변화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변화된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을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 정말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사이클링 공유했던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들을 구상해 보고 실제로 또 실행해 보고 수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삶에 여러분들 생활에 일상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실천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업사이클링 공예를 했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들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자, 그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하나하나 또 되새겨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고 같이 선생님하고 예시들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한번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시 만날게요. 안녕.